오늘 정말 또 함께 이렇게 하실 패널들을 자리에 모셔봤는데, 오늘 이렇게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이슈, 외국인의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토크 프로그램을 다 함께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패널을 한 분 한 분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캄보디아에서 오셨어요. 현재 안산시 외국인 상담 지원센터에서 근무 중이시고요. 결혼 이민자로 한국에서 생활한 지 10년이 넘으신 박은진 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캄보디아에서 온 결혼 이주민 여성 박은지입니다. 오늘은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분은요, 오늘의 유일한 남자분 청일점이신데요. 이분은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아닙니다. 한국 분이세요. 반전이신데요. 글로벌 청소년 센터에서 위탁형 대안학교 업무를 맡고 계신 주승용님 소개해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시 글로벌 청소년 센터에서 이주 배경 청소년들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고요. 러시아에 가서 러시아 아내를 맞이해서 다문화 가정을 이루면서 재미있게 살고 있는 주승용입니다.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엔 우즈베키스탄에서 오셨는데요. 현재 상담 및 통역사로 일하고 계신 이샤흘로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이샤흘로라고 합니다. 오늘은 즐겁고 공감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이샤흘로님 마지막 분이십니다. 얘기 안 하면 완전 한국인인 줄 알 것 같은 우리 중국에서 오셨습니다. 김은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온 김원옥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직장인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문화의 다양성에 이해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다양한 나라에서 오신 다양한 분들과 얘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 우리 한국에 처음 오셨을 때 입국 초기에 어떠셨을지 그런 에피소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샤흘로님 좀 어떠셨나요? 저는 처음에 한국 왔을 때는 외국어 이제 영어 단어들을 좀 번역을 해서 좀 쉬웠습니다. 그때 예를 들어 아파트, 볼펜 이 단어들 먼저 배우고 이 해석하면서 말하니까 좀 쉬웠거든요.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에 있을 때도 가나다라 좀 기본적인 공부를 하고 와서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쉬웠다. 와, 대단한 자신감이신데요. 그러면 또 우리 박은지님은 어떠셨어요? 입국 초기에? 저는 초기에는 한국 날씨 적응하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캄보디아에 살 때는 거의 맨날 얇은 옷만 입고 자고 그러는데요. 캄보디아 날씨가 하루 평균 기온이 30도 이상인데요. 여기 한국에 와서 살아보니 겨울에 굉장히 춥고 두꺼운 옷을 입고 지내야 하더라고요. 특히 겨울에는 옷을 여러 겹 껴입을 때가 있는데 저는 그게 답답해서 적응 안 된 것 같아요. 특히 또 저녁 때도 그렇고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잠잘 때 얇은 이불 덮고 자거나 아예 안 덮고 자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에는 두꺼운 이불 덮고 자야 돼서 저는 그게 굉장히 적응 안 되고 답답하고 중간에서 잠에서 자꾸 깨서 되게 피곤했던 기억이 납니다. 겨울에 한국에 오셨었군요. 네, 겨울이 왔습니다. 그런데 엄청 요즘엔 추웠어요. 날씨가 좀 더워져서 요즘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지금은 좋아요. 밤에도 좋고 낮에도 좋아요. 그래서 오늘 의상도 시원하게 입고 오신 것 같습니다. 뭐 다양한 또 다름들이 많이 있는데 김은옥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왔을 때는 여러 가지로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어적하고 날씨는 별로 큰 차이가 없어서 힘들지 않았겠지만 외국인을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조금 상처를 받은 기억이 납니다. 예. 그게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그 직장을 찾을 때 얘기예요. 처음에는
제가 중국에서 수출입도 하고 사무직 토대가 있어가지고 회사 사무직으로 원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워커넥 뭐 사람 이름을 잘 몰랐었거든요. 그냥 그게 뭐지? 교차로 같은 데서 신문을 봐서 그게 뭐 격리 업무를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력서를 가지고 저 안산 뒤쪽에 있는 상가거든요. 갔었더니만 이력서 보더니만 네, 중국 사람이네요. 우리는 내국인밖에 안 찾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한국 사람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중국에서 대학도 나왔고 뭐 자격증도 있어요. 얘기를 했더니 돌아오는 말이 그렇게 잘났으면 그게 왜 한국에 오셨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태어나서도 처음으로 이렇게 상처를 자존심이 상하게 지금 무시를 당한 느낌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학벌이 한국에서 외국인 하나라는 이유로서 학벌이든 뭐 능력이든 다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상처받게 느껴졌어요. 네. 지금도 뭐 이렇게 구직 활동에 어려움들을 느끼시는 외국인 분들 있으실 수 있는데 방금 사이트를 말씀해 주셨어요. 워크넷 꼭 기입하셨다가 한번 그 구직 활동하실 때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날씨나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외국 생활 처음 하실 때 이렇게 차별을 경험하시면 좀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조금 힘들었겠지만 전부는 아니에요. 제가 그게 안산 여성인력센터를 통해서 그 직원분들이 상담사들이 엄청 친절하게 한데 선생님 잘 될 거예요. 뭐 힘내주시고 그래서 제게 딱 맞는 중국 수출입 관련 업무를 찾아주었거든요. 저도 진짜 그 기회를 진짜 놓치지 않고 회사에서 열심히 하고 그러면 회사에서 회사 생활을 배우게 됐고 사장님의 인정을 받아서 무너진 자존심을 제대로 찾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좋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 네. 뭐 이렇게 한국에 처음 입국하다 보면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우리 주승용님은 좀 어떠셨습니까? 네, 저는 반대로 한국에서 다른 쪽으로 갔었는데 대학교 다녔을 때 러시아에 교환 학생으로 유학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저도 그 러시아 말을 하나도 모르고 갔었고 그곳에 가서 배우면 되겠지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갔었는데 근데 정말 실제로 가서 말을 모르니까 너무 그 사람들 만나는 것도 두렵고 길거리에 지나가다라도 사람을 피하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은 학교집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는데 러시아 그 큰 땅에 있으면서도 내가 마치 그 작은 뭐 외딴 섬에 혼자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지금 여기 현재 입국 초기에 있는 그 많은 그 이주민들의 어떤 이런 어려움 같은 거 저 충분히 알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때 그래서 그 이후에 취미 활동을 좀 하면서 그 러시아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어떤 취미였나요? 취미 제가 그 풍물을 했었거든요. 네. 우리나라 악기 풍물이요? 네네네. 그거를 러시아에서 하셨다고요? 네네. 러시아에 오. 마침 그 네. 풍물패가 한 개가 있어가지고 놀랍네요. 그거는 내가 할 수 있겠지 해서 가는데 이제 그 제가 잘하는 게 있잖아요. 그 사람들보다 그래서 좀 자신감도 생기고 사람들 이렇게 만나게 됐고 사람들 만나면서 또 하는 이야기도 듣고 저도 계속 따라하게 되고 하니까 점점 제 러시아어가 좀 익혀지게 된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래서 그 입국 초기에 언어 때문에 많이 어려워하고 있는 그 이주민들이 지금 여기 굉장히 이렇게 관심 가지고 오신 많은 좋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제 그래서 선뜻 다가가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먼저 다가가서 만나고 좀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용기가 대단하신 게 러시아를 가시면서 언어를 하나도 안 공부하고 드라스부이체 이거 공부하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드라스부이체 이거 발음 맞나요? 끄덕끄덕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입국 초기에 이런 내용들을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혹시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나는 입국한 지 1년 미만이다 하시는 분 있으실까요? 입국 초기에 계신 분들.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연차가 되신 적응은 그래도 많이 하신 분들이 많이 참여해주고 계시네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이번에는 한국어와 관련된 그런 에피소드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너무 많을 것 같은데요. 이샤흘러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아, 네. 저는 한국어 아까 처음에 좀 가나다라로 배우고 왔지만 근데 한국에 와서 직접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자음과 모음 그리고 띄어쓰기나 이제 같이 단어들 있잖아요. 그 단어들을 얘기할 때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오해가 많이 있었고요. 처음에 왔을 때는 시아버님께서 한국어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 그 집 다 물건들에다가 네임 테이프로 다 물건 이름을 써가지고 이제 냉장고, TV, 냉장고. 어머, 감동이에요. 그런 식으로 다 붙이셔가지고 이제 다 외우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그 단어들을 배우면서 이제 단어들을 같이 합쳐서 얘기를 하고 됐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에 배운 단어는 거스름돈이었어요. 거스름돈. 중요하죠. 거스름돈 중요합니다. 이제 밖에 혼자 나가다 보면 이제 택시나 버스 타게 되면 그 돈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거스름돈을 먼저 배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더 단어들을 배워서 얘기하는데 어느 날에 어머니 제가 내 가방에 들어갈게요 하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가방에 들어간다고. 아, 예, 예. 내 방에 들어갈게요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이제 같이 붙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 가방에 들어갈게요 하고 저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 어디 가봐? 무슨 말이야 하고 하셨구나. 시아버님께서 또 오라고 오셔가지고 한참 또 잔소리를 하시면서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의 막 거실, 교실 단어들이 엄청 비슷한데 발음도 너무 비슷하고요. 비슷하고 거실, 교실. 네,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거실을 보고 교실이라고 하고 근데 교실은 학교 교실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거실은 집이 있는 거고 그래서 어느 날 또 얘기하다 보니까 그때 우리 아들 태연이인데요. 태연이가 교실에서 튀어놀다가 소파에서 튀어놀았어요. 이렇게 저렇게 하고 다 얘기하다가 보니까 어머님이 또 어디 교실? 학교 교실이야? 그때 학교 안 갔거든요, 애기가. 어렸는데 어렸는데. 교실에 갔다니까. 그래서 또 아니 교실은 아니고 집은 거실이고 학교는 거실이다 하고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배우고 많이 오해도 되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발음조차 너무 잘하셔서 거실, 교실 너무 정확하게 발음도 잘하시네요. 네, 진짜 오시다 보면 한국에서 이렇게 한국어로 겪는 좀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을 것 같은데 반대로 외국으로 나가셨던 주승용님 같은 경우에도 좀 이런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네. 제가 그 만나는 학습자들 중에 소위 말하는 그 외래어인데 저기 보이는 뭐 콩글리시처럼 쓰이는 게 있잖아요. 뭐 파이팅, 네. 아이쇼핑, 프리사이즈처럼 외국인들이 처음 봤을 때는 이게 외래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한국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게 한국말로 뭘까? 근데 사실은 외국에서 온 말이고 외래어이고 또 외래어임에도 불구하고 원래는 또 다르게 쓰이잖아요. 그래서 좀 어려워하는 학습자들이 있었고 또 밑에 간판도 보게 되면 뭐 GS 이거를 원래 GS인데 한국말로 GS라고 하니까 GS가 한국말로 뭐지? 이렇게 하는 학생도 있었고 GS를 한글로 써놓은 곳이 있었다. 여기 GS 한글로 써져 있잖아요. 그러네요, GS. 그러네요. GS. 네. 또 저기 보면은 뭐 미앤미 치과 이거는 또 한자도 있잖아요. 한자 아름다운 영어. 미자에 저는 제 아들도 모르더라고요. 네. 미앤미 치과가 잘못했네요. GS가 잘못했습니다. 네. 또 이런 외래어에 때문에 우리한테는 좀 우리 선주민한테는 좀 익숙하지만 좀 이렇게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한국어 배우기도 힘든데 한국 콩글리시도 배워야 돼요. 뭐 정말 머리가 너무 아프실 것 같은데 이렇게 조금 한국식 영어 표현 때문에 헛갈리셨던 또 경험이 김은옥 님도 있으시다고 해요. 아, 네, 맞습니다. 저는 너무 공감이 됩니다. 너무 많아서요. 그러니까 역시 다 처음 얘기예요. 지금은 다 잘 아니까 그때 처음 왔을 때에 이제 집을 구하려고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부동산 비용이 수수료가 한 대는 조금 좀 많다고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일단 학교 주변을 해서 집을 찾으러 다녔었거든요. 근데 보다 보니까 방이 있습니다 하고 연락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해서 혹시 방이 몇 개예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주인님이 원룸이에요. 그래 원룸이면 방이 몇 개냐고요. 똑같이 물었거든요. 그 주인님이 말귀를 못 알아듣네. 방이 원룸이라고 원룸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아, 제가 좀 기분이 나빴어요. 방을 찾는데 방이 몇 개인지 알아야 내가 찾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 갔거든요. 이번에는 바로 원룸 있습니다 하고 연락처가 있더라고요. 혹시 조금 고민하다가 어차피 집을 찾아야 되니까 또 연락을 해서 혹시 방이 몇 개예요? 똑같이 물어봤거든요. 그래 이번에 주인님이 원룸인데요. 또 그렇게 이상하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요. 방이 몇 개냐고요. 제가 방이 2개 필요하다고요. 그때는 조금 흥분의 상태거든요. 방이 물어보는데 자꾸 이렇게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주인이 원룸이라고요. 이렇게 또 하셨겠네요. 그래 이 주인님은 그래도 그나마 조금 그쪽에 전화 온 소리가 느낌에 웃음을 참으려다가 또 이상하게 보이니까 억지로 외국 사람인가 봐요. 한국에서 원룸은 방이 하나예요. 하나. 방이 2개 필요하면 투룸을 찾아야 돼요. 투룸.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얼굴이 엄청 빨개졌거든요. 모르면서 막 아는 척 하면서 그런 네. 느껴져서 그냥 간신히 죄송합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부동산 지내가다 원룸 있으면 저도 모르고 웃게 되더라고요. 그럼 처음에 원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뭐라고 느끼셨었어요? 처음에 원룸 지금은 무조건 알겠는데 그때는 느낌에 그냥 방이 있다? 으뜸 원자 어떠십니까? 좋은 방. 좋은 방. 원 아니고 완으로 해 좀 틀려서 그냥 그 생각을 콩그리즈 쓰는 것 자체를 생각을 못 했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잠깐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퀴즈를 맞추신 분께는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 소장품을 한번 드려볼까 하는데요. 원룸을 한국식 표현으로 다른 말로 땡땡방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외국인 분들만 맞히시면 됩니다. 정답을 아시면 다양성이라고 외쳐주시면 됩니다. 다양성. 네, 여기 앞에 계신 분 무슨 방일까요? 세 글자. 단칸방. 정답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외국분 맞으시죠? 한국분인 줄 알았어요. 그거는 제가 갖고 다니는 제 팬클럽 굿즈입니다. 그거를 가지시면 제 팬클럽에 가입하시는 거예요. 네, 농담이고요. 그게 색깔이 다양해서 다양성을 뜻하는 키링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퀴즈를 드릴 테니까요. 구호를 외쳐주시면 퀴즈 정답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언어나 이런 여러 가지 문화로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우리 김은옥님 또 다른 에피소드가 혹시 있을까요? 예, 진짜 너무 많아서 진짜 어디서부터 얘기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기억난 대로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회사에서 입사해서 이제 문구를 주문할 때가 제일 힘들었었거든요. 지금은 인터넷으로 다 하겠지만 10몇 년 전에는 거의 다 가게에 전화를 해서 주문을 했었거든요. 문구. 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 가게 가지. 전화. 그래서 뭐 파일 같은 거 주문할 때 다 콩글리시기 때문에 제가 중국어 발음밖에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힘들게 해줬어요. 근데 그 사장님이 알아듣고 다 갖고 오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었거든요. 그리고 제 기억에 제일 남은 한 분은 어떤 거냐면 저희 사장님이요. 뭐를 메모지에 쓰고 있다가 갑자기 언옥 씨 화이트 좀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화이트. 네, 화이트. 그래서 제가 화이트? 그때는 콩글리시 조금 알기 때문에 흰색. 그러면 흰색? 쓰고 있으니까 볼펜? 흰색 볼펜도 있나? 그래서 근데 물어보기가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있는 거 여러 가지 색깔 컬러 있는 펜을 사장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그게 수정 테이프를 들고 이거 소정 테이프요. 소정 테이프 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수정 테이프, 수정은 고치다고 테이프, 고치는 테이프는
붙이는 거 아닌가? 좀 약간 혼란스러우셨을 것 그렇죠. 같아요. 왜냐하면 수정은 한자이기 때문에 알아들었고요. 테이프는 역시 콩그리시기 때문에 뭔지 몰랐어요. 아, 그러시군요. 뭐 이런 에피소드들이 정말로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한국어 관련돼서 어려웠던 에피소드 이번에는 박은지 님이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아, 네. 저는 결혼하기 전부터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 후 한국에 와서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하지만 가끔씩 모르는 단어나 표현이 다른 문화적 차이로 잘못 이해하거나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일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그런 일이 가끔씩 있어요. 저는 본국에서 한국 NGO 단체에서 일을 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한국 봉사자분들과 만나게 되었고 그 이후도 계속 연락 주고 받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제가 회사에서 2주 정도 초청받아서 한국에 2주 정도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기 전에 아는 분에게 연락했죠. 그래서 제가 한국에 온다고 하니까 다들 되게 반갑고 만나자고 했어요. 그러가 그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한국에 어떻게 오시는 거예요? 라고 한 거죠. 그게 왜요? 한국에 어떻게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저는 그때 그 단어가 아직 몰라서 가지고 그냥 조금 당황했었어요. 예? 네? 그래서 다시 물어봤어요. 네? 뭐라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또 다시 물어본 거예요. 한국에 어떻게 오시는 거예요? 라고 한 거예요. 저는 그때 조금 멍해지며 이런 생각 들었어요. 아니 내가 카모리 옆에 있는 나라 태국이나 베트남에 간다고 하면 버스로나 차로 갈 수 있어서 좀 헷갈릴 수 있지만 한국은 저 멀리잖아요. 그렇죠. 그냥 비행기 타고도 몇 시간 걸리는데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지? 그랬더니 그분이 또 다시 영어로 그냥 한마디로 how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네. 그때 내가 확실히 how 어떻게 하니까 그냥 어떤 방법으로 오냐 이렇게 그런 거예요. 알아들으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때 확실히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냥 대답했죠. 비행기로요. 그렇죠. 비행기죠. 아니, 비행기 타고 보니까. 네. 저희 나라는 어떻게 왔냐라는 말이 교통수단을 묻는 표현인데 그렇죠. 한국에 그게 방문의 목적 묻는 말이 있다는 거는 그때 몰랐어요. 어떠한 일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이런 거를 추려서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하면 비행기 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으로 오셨느냐 이거를 우리 한국에서는 또 그냥 어떻게 오셨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충분히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또 다른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그리고 나중에 결혼하고 한국에 다시 왔어요. 그때 한국에서도 결혼식장을 열려야 해서 오자마자 결혼식 준비하느라 밖에 좀 자주 다녔어요. 그때 뭐 결혼식장도 가봐야 되고 사진 촬영도 해야 되고 청첩장도 돌려야 돼서 밖에 좀 자주 돌아다녔어요. 근데 그때 겨울이었거든요. 저에게 굉장히 추웠어요. 그렇죠. 추위 많이 타시니까. 추위 많이 어떡해요. 타니까요. 예. 그래서 밖에 나갈 때 늘 옷을 여러 겹 껴입고 장갑도 꼭 끼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에 나갈 준비하는데 제가 조금 늦었어요. 그래서 신랑이 먼저 차에서 기다리다고 해서 먼저 나갔고 저는 빨리 화장하고 얼른 장갑도 챙기고 나갔죠. 그러다가 차에 타고 목적지 도착하는데 남편하고 같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남편이 갑자기 저보고 팔짱 껴. 팔짱 껴. 네. 그때 저는 팔짱이라는 단어가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혼자서 생각해봤어요. 옷장은 옷 넣는 곳이고, 그렇죠. 옷장은 옷 넣는 곳. 그러니까 네. 신발장은 신발 넣는 곳. 그렇죠. 그러니까 팔짱은 설마 팔 넣는 곳? 팔 넣는 거? 팔 넣는 그러니까 곳. 네. 그때 저는 팔짱이 장갑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말이 되네요. 잠바 주머니 있는 거기 장갑을 꺼내고 꼈어요. 끼면서 이런 생각 들은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이 나보다 먼저 나왔는데 내가 장갑을 챙겨오는 거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신기하네.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껐는데 그때 남편이 또 다시 말한 거예요. 팔짱이 꺼. 꼈는데. 나는 이미 껐는데. 네. 그래서 그냥 손이 번쩍 얼려 보여줬어요. 팔짱 꼈다고요. 껐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약간 표정이 약간 뭐야? 팔짱을 팔에 올려주고 네. 팔짱 끼라고. 저는 그때 남편이 자세 보고 나서야 그 팔짱 이 팔짱 아니었어? 어쩐지. 팔짱은 요게 팔짱이죠. 이 팔짱은 네. 저는 이 팔짱인 줄 알았어요. 네. 저 충분히 모를 수 있는데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재미난 한국어 관련 에피소드 더불어서 또 데이트 얘기도 들으니까 더욱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같은 단어로도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는 게 많아서요. 이렇게 헷갈리셨던 경험들이 많이 있을 텐데 김은옥님은 어떠셨나요? 네, 그러게요. 진짜 헷갈린 단어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지금 회사에서 일하면서 거래업체 사장님 연락처를 알아야 돼서 그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한국말을 하는 순간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근데 처음에 왔을 때는 항상 머리에 맴도는 거 중국어, 그럼 중국어에서 한국어 이렇게 번역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사장님 연락처를 알아야 되겠다 하고 해서 사장님 전화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사장님이 빵 터지게 웃으면서 전화 100만 원 이렇게 큰 소리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민망스럽다. 그래서 사장님 연락처 물어보는데 왜 그렇게 민망스럽게 웃으면서 그러세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그래 그러면 연락처 알려고 하면 핸드폰 번호가 몇 번이에요? 혹은 연락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봐야지. 전화 얼마면 당연히 100만 원이지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거부터 사장님이 저를 만나면 항상 전화 100만 원 이렇게 농담을 하곤 했습니다. 네. 평생 놀림받을 그런 에피소드를 근데 이것도 얻으셨네요. 뭐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게 중국에선 그럼 얼마예요를 뭐 번호를 물어볼 때 쓰나 봐요. 예, 다양하게 써요. 뭐 번호가 얼마, 뭐 가격이 얼마, 다 얼마를 쓰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간축어로 그렇게 쓴 거예요. 이런 언어의 차이에서 오는 그러면 시간 물을 때도 시간 얼마예요? 뭐 이렇게 하는 건가요? 중국에서? 그건 또 틀려요. 저. 그건 또 아니랍니다. 그러면 네. 저희도 반대로 중국 갔을 때 많이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주제를 한번 문화 다양성의 이해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눠볼까 하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해외로 나갈 때 이때도 많이 참 어려움이 있을 거란 말이죠. 우리 주승용님께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우리 문화 다양성 특히 학생들, 외국인 학생들을 또 가르치고 있는 입장에서 뭐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생각이 나는데 한 학생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저 학교 다니고 있는데 점심시간에 식당에 갔는데 학생들이 저 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속상해서 그 이후로부터 점심시간에 식당 안 가고 점심 안 먹고 있어요. 왜 뭐 때문에 놀렸다 그런? 그 친구는 돼지고기를 안 먹는데 한국 학생들이 보고 그 좀 놀린 것 같고 왜 너 안 먹냐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학생이 학교에서 자기가 뭔가를 좀 잘못해서 선생님한테 불려갔는데 불려가서 자기 잘못했으니까 선생님을 이렇게 쳐다봤는데 선생님께서 야 너 왜 나 쳐다보니? 마치 굉장히 좀 역성을 내듯이 이렇게 그렇죠. 한국에서는 혼날 때는 눈 까라 이렇게 고개 그 푹 학생은, 숙여야 되잖아요. 그 학생은 선생님 쳐다봤는데 네. 그래서 역성을 내면서 그렇게 너 뭐 불만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해서 그 학생이 선생님 왜 한국 사람들은 왜 저한테 왜 그래요? 뭐 저 차별하는 거예요? 저 뭐 속상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뭐 그런 얘기를 들으시면은 선생님 되신 입장으로서 많이 속상하실 것 같은데 뭐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학생들 이야기만 들어보면 마치 그 선주민들이 그 이주민들한테 좀 이렇게 차별하거나 아니면 뭐 부조리가 있거나 이렇게 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학생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보면은 충분히 그럴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점심시간에 그 약간 놀림 받았던 그 학생은 무슬림 학생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무슬림 학생은 이제 돼지고기를 안 먹는데 그거를 모르는 한국 학생들이 이렇게 맛있는 걸 왜 안 먹어?
너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아니 저는 오히려 고맙거든요. 그래 그거 삼겹살 나줘 고마워 이렇게 할 텐데 네, 그런데 또 그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을 네, 수 근데 있죠. 그 학생은 이제 그걸 말로 표현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약간 자기는 이제 좀 속상하고 그래서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고 그 선생님한테 불려갔던 그 학생은 네. 이제 러시아에서 온 학생이었는데 러시아에서는 이제 선생님한테 불려가면 자기가 잘못했으면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니까 나는 이제 선생님을 듣는다 이런 의미로 선생님을 쳐다보는 이런 문화가 경청의 있어서. 의미군요. 네. 네. 오히려 똑바로 쳐다보는 게 예의다. 네, 맞습니다. 아. 네. 이제 그런데 쳐다볼 때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약간 공손히 쳐다봐야 되는데 뭐 그때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으나 그 선생님께서는 뭐 그런 학생이 처음이었겠죠. 내가 뭐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데 쳐다보니까 그래서 선생님도 더 당황하지 않았을까. 근데 너무 어려운 게 쳐다는 봐야 돼. 근데 또 공손한 눈빛이어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거든요. 우리 주승용 님이 공손하게 쳐다보는 눈빛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공손하게. 공손해요. 뭔가 측은지심이 이렇게. 들면서 반성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눈빛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얘기가 주제가 너무 다양하고 이렇게 문화 다양성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들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주제를 식문화로 조금 바꿔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돌아온 퀴즈를 낼 겁니다. 외국 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금방 아실 것 같은데요. 우리 무슬림에서 금식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금식하는 기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세 글자로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아신다면 다양성이라고 외쳐주세요. 어느 분? 저기 마스크 쓰신 분. 라마단 기간 정답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핑크색 입으신 분도 손에 드셨거든요. 외국에서 오셨나요, 혹시? 한국 분이세요. 한국 분이신데도 라마단 기간을 잘 알고 계셨네요. 정말 이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도가 많으신 분인데 지금 라마단 기간이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샤 흘로님이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라마단 기간은 무슬림이 지켜야 할 5대 의무 중 하나예요. 이 라마단 기간은 한 달 동안은 해양에 더 있는 동안에는 금식을 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금식하면 너무 배고픈 거 아닌가요? 이제 해가 더 있는 동안은 금식을 하고 해가 들어가고 나서 음식을 먹는데 저녁에는 먹을 수 네, 있군요. 네, 네. 야식은 가능한. 다행입니다. 네. 야식은 네. 가능한. 근데 이제 매년 기간이 좀 바꿔서 오거든요. 좀 앞으로도 오고 뒤에도 오긴 하는데 이제 여름에 올 때도 있고 겨울에 올 때도 있는데 이제 여름에는 해가 더 있는 동안 엄청 길잖아요. 그때 굶어 죽는다고요? 너무 무서운 거 아닌가요? 네. 죽음에 체험한다는 의무를 갖고 있고 그리고 네. 동시에 알라에 대한 믿음을 시험한다는 의무를 갖고 의무를 네. 갖고 있어요. 이 기간에는 이제 음식하고 사람들의 소중함을 좀 느끼고 하루 종일 이제 굶다가 좀 저녁에 물 한 컵이라도 먹으면 엄청 소중함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하고 저녁에는 좀 소중하게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럼 낮에는 물도 못 마시는 네, 건가요? 낮에 물도 안 먹고. 그래서 저녁에는 좀 잔치처럼 집이나 친구들이랑 좀 만나서 좀 즐겁게 밥도 먹고. 근데 처음에 먹을 때는 하루 종일 굶다 보니까 좀 대추를 먹거든요. 대추요? 네, 대추를 먹는데 이제 아라비아 대추를 먹는데 그거 먹다 맛은 우리는 하루 종일 배고프면 막 밥을 먹게 되잖아요. 그쵸. 하루 종일 안 먹다가 먹으면. 근데 그 대추나 물을 먼저 먹으면 하루 종일 그 굶는 거를 좀 이제 가라앉고 이제 급하게 많이 못 먹게 좀 좋은 의무가 있어요. 이 기간에는 이제 나쁜 일을 하면 좀 10배로 많아지고 좋은 일을 하면 좀
10배로 100% 좋아 이제 복을 받는다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라마단 기간에 대해서 몰랐던 정보를 이샤알로님 통해서 새롭게 알아가게 되는데, 근데 또 무슬림 분들이 돼지고기를 잘 안 드시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샤알로님도 돼지고기를 안 드시겠나요? 안 드시죠? 네, 저는 지금까지 돼지고기를 안 먹었고 안 먹어봤고 집에 이제 항상 우리 시댁이나 어디 뭐 그 친척 그 시댁 친척 집이나 그런 놀러 갔을 때 제가 이제 돼지고기를 안 먹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 음식 대체해서 이제 소고기나 닭고기, 오리고기, 더 돼지고기 좋은 거 없어도 비싼 거 드시네요. 소고기 돼- 드시면 더 좋은 거 잡수시는데. 돼지고기 없어도 네. 한국에 맛있는 음식 엄청 많잖아요. 네. 돼지고기만 빼고 그리고 이제 문화마다 좀 다 그 나라 문화가 있고 그 나라 음식이 있잖아요. 근데 한국에는 돼지고기가 엄청 다 요리 다 거의 다 들어가고 김치찌개에도 돼지고기, 들어가, 많이 된장찌개에도 먹게 하는데 넣어. 우리 이제 아이들하고 남편은 돼지고기를 물론 다 먹고 맛있기도 좋아하고요. 근데 저는 항상 이제 돼지고기랑 옆에서 제 거는 또 따로 하는데 시댁에서도 좀 그렇게 존중하고 그 문화에 대해서 존중하고 좀 느끼니까 저도 그런 이런 소고기도 못 먹는 나라들 있잖아요. 이제 개고기 먹는 나라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이제 문화나 이 그 존중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고요. 지금 이렇게 다양한 문화의 상호 존중하면서 이 다양성을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등록 외국인이 134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굉장히 많네요. 그래서 선주민과 또 이주민이 함께 공존하면서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이렇게 또 다양한 분들이 함께 거주하다 보니까 방금 말씀 주셨던 식문화부터 해서 여러 가지 다양성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우리 또 한국에서 이렇게 생활하시다 보면 호칭 같은 것도 헷갈리거나 좀 재밌는 에피소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에 대해서 좀 에피소드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또 역시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좀 말씀드리면 러시아에서 온 학생이었는데 처음 이제 입국하고 얼마 안 돼서 온 학생이 저한테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주승용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뭐 뒤에 빠졌는데요. 주승용 선생님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쪽 나라 문화를 아니까 그쪽 나라에서는 그 존칭의 의미로 성과 이름을 불러주거든요. 오히려 선생님을 부르면 네. 그는 이렇게 존칭의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네, 오히려. 네. 그래서 존칭을 하려면 그 사람의 이름, 성과 이름을 다 같이 불러줘야지 존칭의 의미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 학생은 모르니까 제가 이제 알려주죠. 한국에서는 선생님 이름 부르면 안 돼. 선생님이라고 해야 돼. 네, 그렇게 알려준 적이 있고, 또 이제 학습자들 중에서는 잘 모르는 다른 사람을 부를 때 어떻게 불러야 되냐. 예를 들어서 뭐 식당에 갔는데 뭐 어떻게 부르죠? 뭐 그쵸. 네. 한국말에서는 뭐 여기요, 저기요, 뭐 이렇게 이모. 부를 수도 있고, 네. 이모 네. 부를 수도 있고, 뭐 좀 오빠, 뭐 언니. 오빠요? 네. 이제 그렇게 알려주면 사실 뭐 여기요, 저기요가 이렇게 뭐 호칭이 아니잖아요. 여기, 저기 이런 말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알려주면은 좀 이상하다, 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있었고, 이제 그래서 좀 요게 각국에서 오신 분이 계시니까 각국에서는 어떻게 호칭을 하는지 저도 좀 궁금하네요. 그러게요. 다른 나라에선 호칭은 어떻게 하나요? 네, 혹시 여기 중국에서 오신 분들 계신가요? 중국에서 식당에서 이모 이렇게 할 때 뭐라고 표현하면 좋나요? 제가 뭐라고 표현하면 좋아요? 중국에서는? 네. 어떤 말인지 좀 해석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은홍님.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부르는데 중국도 마찬가지로 그게 문화권이 한국에 비슷하니까
여기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요즘 지역이 크다 보니까 어떤 지역에서는 식당 갔을 때에는 그게 정부원은 일반 한국처럼 나이 드신 분이 없어요. 다 젊은 분이에요. 그래서 여자들 보고는 메이니 맞죠? 메이위, 메이위 맞나요? 그리고 미녀. 남자 정원 보고는 쏘이그 멋진 남 쏘이그. 이렇게 멋진 남. 기분 좋게 오. 그를 부릅니다. 우리 아까 대답해주신 여성분 메이위 미녀. 네, 감사합니다. 호칭이 멋있네요. 미녀, 뭐 멋진 남, 되게 칭찬의 호칭. 네, 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지역마다 틀려서 다는 아니에요. 아, 지역마다 다르다. 그렇다면 또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에도 좀 이런 호칭이 있을까요? 아, 네. 우즈베키스탄에도 물론 다 있는데 이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아마키 아니면 가라워링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아마키는 이제 삼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가라워링은 여기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요.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라리 여기요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네네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근데 한국에서는 좀 호칭 좀 이제 나이 조금 많아도 무조건 언니라고 하잖아요. 언니라고 부르기도 뜻이야죠. 하고 네네 1분 1초다 조금 일찍 태어나도 언니라고 해서 맞죠, 맞죠. 네, 저는 처음에 왔을 때 이제 조금 이제 지난 거 아니라도 조금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언니라고 야 너보다 이제 1개월 빨리 태어나서 언니라고 불러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 관객석에서도 약간 공감하시는지 웃음이 나오셨어요. 당하신 분들이 계신가 봐요. 네, 1분 일찍 태어났다고 언니라고 그쵸. 해달라. 그러면 여기 혹시 캄보디아에서 오신 분들 계실까요? 캄보디아. 없으시네요. 캄보디아에서는 어떻게 부르면 될까요? 캄보디아는 자신보다 나이 많은 사람에게는 이름을 그냥 부르면 안 돼요. 무조건 명칭을 붙어서 불러야 되는데 오. 보통 이름 앞에 명칭 붙어서 불러요. 나이 드신 분에게는 뭐 이모, 삼촌라고 부르고 자기와 비슷한 나이가 비슷한 경우에는 그냥 멍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벙. 이는 언니, 오빠라는 뜻입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는 상담 일을 하다 보니까 민원인에게 존칭하는 의미로 멍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우기도 쉽네요. 뻥. 멍. 예. 발음을 잘해야 돼요. 발음이 뻥이 맞나요? 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저희도 역으로 또 배워봤습니다. 이번에는요, 오늘의 코너 속의 코너입니다.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요때 박수 한번 다시 네,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주세요. 다시 한번 네. 가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네, 우리 그 사전에 앞쪽에서 질문지함에 질문들을 적어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질문들을 무작위로 뽑아서 즉석에서 한번 패널분들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은데요. 혹시 네. 그 한글을 잘 읽으실 수 있는 분 있으실까요? 읽어주실 분? 우리 김은옥님 한번 읽어주세요. 어떤 질문이신지요? 네. 한국에 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은 무엇일까요? 가장 인상 깊었던 일. 네, 뽑으셨으니까 우리 김은옥님께서 한번 답을 해주시죠. 좀 당황스러운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은 뭐랄까 공공기관에서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일을 할 때 한꺼번에 다 얘기를 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는 조금 일을 번거롭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한국에서 제가 공공기관에 일 처리하러 갔을 때는 항상 꼬박꼬박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 해주시고 그래 만약에 이해가 안 됐으면 외국인이라도 항상 더 한 번 더 설명해주고 그다음 부족한 자료가 있으면 팩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하고 이렇게 해서 너무 좀 편했던 느낌이 들어요. 예, 그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다음 질문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좋습니다. 박은지님이 뽑아주시고 한번 또 직접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즉석에서 나오는 질문이라 당황스러울 수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질문이 뽑힐지. 네, 정말 짠 게 없습니다. 정말 즉석 질문이고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주세요. 예, 한국어 에피소드를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혹시 또 다른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궁금합니다. 한국어 에피소드를
들으신 분이 써주셨네요. 중간에 나가셔서 한번 작성을 해주셨나 봐요. 뭐 다른 에피소드가 나는 또 있다 하시는 분 있나요? 그럼 제가 할게요. 예, 네. 예. 못 봤으니까요. 좋아요, 좋아요. 네, 저는 처음 한국 올 때는 한국 발음이 발음이 잘 안 돼요. 뭐 쌀 그런 거 그쵸. 그냥 딸 그런 거 발음 안 어. 됐거든요. 아. 근데 그때 최근 냈거든요. 딸이랑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그때 딸이랑 걸어간 겁니까? 딸이랑 걸어간 겁니까? 지금 딸이요. 딸과 예예. 딸과. 네, 딸이랑 같이 네.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때 밤이었어요. 근데 하늘에 달이 너무 예쁜 거 보름달이었어요. 어렵다. 예. 달도 너무 예뻐서 저는 그때 달을 보고 딸이 너무 예쁘다 하는데 딸이 너무 예쁘다. 네. 그리고 옆에 있는 딸이 갑자기 엄마 내가 예쁜 거야. 거기 하늘이란 거 예쁜 거야. 그러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저는 그때 좀 당황했어요. 그냥 하늘의 달만 예쁘다고 하면 좀 속상할까 봐. 저 달도 예쁘고 이 달도 예뻐. 아, 둘 다 예쁘다. 둘 다 예쁘다. 네. 좋은 결말을 맺으셨네요. 네, 다음에도 또 다음 질문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의샤흘로님이 한번 뽑아주시죠. 네,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제가 네. 주신 국가의 한국 사리를 추천한 희망이 있는지 이유는? 그 출신 국가 우즈벡 사람들에게 한국 한국 이민을 추천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본 겁니다.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예, 아니요. 이렇게 하면은 아니요라 그러긴 좀 민망하잖아요. 이게 다른 사람들 있어서 점수로 한번 매겨볼게요. 한국사리를 추천하는 점수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를 추천하십니까? 한국하고 네. 비교할 때 그 외국 우즈베키스탄 분들이 한국에 오셔서 이민 오셔서 사는 거를 추천해요라고 물었을 때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한국에서 이제 오셔서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셔서 뭐 이 생각이나 뭐 저기가 있으시면 저는 무조건 10점을 주거든요. 오, 무조건 10점 10점. 만점을 오. 추천해줬습니다. 박수 한번 박수 한번 주시고요. 이유가 있을까요? 네네 이유가 당연히 있죠. 한국에는 근데 처음에 뭐 한국 단어든 뭐 저기가 좀 있어서 어렵지만 근데 한국에서 사람들이 배려심이 좀 많으신 거예요. 이제 주변에서 다른 분들이 좀 힘든다고 그렇게 하셨지만 저는 주변에서 항상 좋은 사람들만 만났고 항상 좋은 이제 영향을 좋은 거를 좀 많이 알려주셨고 이제 특히 언니 그 학교나 유치원에서 뭐 엄마들이랑 같이 지내다 보니까 학교 어디 가면 항상 좀 나이 어리다게 생각하면 엄청 뭐 친절하게 다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그런 거를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들도 아무리 그렇게 하고 간다고 해도 저는 한국 사람들 너무 배려심이 많다고 생각해서 진심이 느껴집니다. 그게 바로 한국의 정이 아닐까 네. 싶은데요. 친절함에. 네, 이번에는 여러분들께 즉석 질문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나는 여기 앞에 계신 패널 분들께 질문할 게 있으시다 하는 분들은 이렇게 손을 들어서 즉석 현장 질문을 한번 받아볼게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현장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을 뒤에 분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일어나셔서 마이크 한번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주승용 선생님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아내분이 러시아에서 오신 분이라고 하니까 그 러시아에서 오신 분의 한국살이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하네요. 주승용님은 한국 분이세요. 네, 한국 그런데 분이신데, 네. 아내분의 만족도. 아내분. 아내분의 만족도에 대해서 왜냐하면 주승용님은 좀 젊어 보이시고 그래서 뭐 우리나라 전통적인 권위주의라던가 유교주의라던가 아니면 가부장적이라던가 이런 거 없을 것 같아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러시아에서 오신 아내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지금의 결혼 생활에 그리고 한국살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시기에 만족스러워 하시는지 그런 게 되게 궁금하네요. 이게 굉장히 예민한 질문인 게 한국의 만족도일 수 있고 반면 남편에 대한 만족도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것 또한 10점 만점 중에 몇 점이라 예상하시는지 한번 답변 드려보겠습니다. 1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아내가 여기 없는 게 너무 다행이네요. 오늘 안 오셨어요. 왜냐면 제 아내가 엄청 저 때문에 고생 많았거든요. 제가 그 뭐 나이가 젊지는 않은데 뭐 일반적이진 않지만 저는 이제 경상도에서 자라서 제가 굉장히 보수적이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래서 아내가 저 때문에 엄청 지금 돌아보면 고생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뭐 제가 좀 이렇게 뭐 변해가지고 잘 살고 있지만 갑자기 반성의 시간을 네. 갖고 계시네요. 아마 만족도는 주변에서 보면은 그래도 뭐 5점 이상은 되지 않을까요? 5점 이하셨으면 다시 돌아가셨겠죠. 아니, 살고 5점 계신 거 보면 이상이니까, 5점 이상이죠. 5점 이상이니까 한국에 그렇네요. 온다. 네, 이런 말이죠. 이제 그런데 좀 뭐 보면은 문화의 차이가에서 조금 뭐 어려워하는 부분이 현재도 좀 있는 것 같고, 그건 이제 점차 살면서 이제 뭐 극복해 나가야 될 거지만, 보통 그래도 주변에 보면은 많이도 오시는 것 같아요. 그 친척분들도 많이 오신 것 같고, 주변에 아는 사람도 많이 오시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제가 좀 박하게 해줬지만 5점 이상은 한국에 그럼에도 많이 오신다. 겸손하십니다. 그러면은 또 반대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오신 분들 중에 외국 분이신데 남편이 한국인이다 하시는 분 있으실까요? 외국에서 꽤 계실 것 오셨는데 같은데. 남편이 한국 분이다 한 분 있으실까요? 여러 네, 분 꽤 계시네요. 계십니다. 네네네. 그러면은 여기 손 드신 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다문화 부부여서 부부 싸움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지 아니면 그게 상관이 없는지 혹시 여기 저기 초록 색깔 티셔츠 입은 선생님께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다문화 부부여서 부부 싸움이 더 잦은 것 같나요? 혹시? 뭐 한국말을 혹시 하실 수 있으세요? 어느 정도? 조금 네. 어떻게 다문화 부부여서 부부 싸움이 더 많은 것 같습니까?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시네요.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죠. 고개를 끄덕이시네요. 네. 혹시 이유가 있으실까? 옆에 계신 분이 얘기를 통역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말다툼 있어요. 말다툼 그렇군요. 네, 그런 사연들이 각각 집안마다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있을 수 그렇지만 있죠. 있을 뭐 수 있죠. 남편에 대해서 만족하시기 때문에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좋게 결말을 맺겠습니다. 우리 선생님께 저 기념품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그러면 또 혹시 현장 질문 또 있으실까요?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가져온 소장품을 그냥 어떤 손 드시면 그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나는 한국에 이주한 지 가장 오래됐다 하시는 분. 나는 한국에 온 지 10년 이상 됐다 하시는 분 있을까요? 10년 이상. 몇 분 손 많이 계세요, 드셨어요? 많이 몇 분 계세요. 손 드셨고 그러면 나는 한국에 온 지 11년 이상이다. 꽤 계시네요. 그러면 나는 한국에 온 지 13년 이상이다. 와, 아니 도대체 몇 년에 계신 거예요? 여기 선생님 남자분은 몇 년 되셨어요? 네. 13년 정도 되셨고 그러면 거기 흰색 베이지색 옷 입으신 여성분 몇 년 되셨어요? 20년 되셨어요. 20년보다 더 오래되신 분 있으실까요? 한 분이 또 계십니다. 계십니다. 한국 온 지 몇 년이 되세요? 와, 26년. 그러면은 뭐 그냥 진짜 오래 그냥 뭐 한국에 그냥 사신 거네요. 26년이시면. 왜냐하면 나이가 27살 같으시거든요. 그러면 그럼 여기서 태어나신 거 아닌가요? 예. 농담을 해봤습니다. 그럼 선생님 혹시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일본에서 오셨군요. 네, 그러니까 오랫동안 한국에 사신 선배님으로서 이제 막 외국에서 오신 이주민들께 선배로서 이렇게 해라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제가 뭐 한국에 왔을 때 우리 남편은 나같이 자랑하는 사람이는 어디 있어라고 했거든요. 아마 한국 그 남성분들이 그런 기질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뭐 그 남편에 따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남편을 믿고 따라가면 된다. 예, 우리 저 기념품 전달해 주시고 우리 가장 고참 선배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뭐 질문들이 많지만 시간상 저희 원래 내용으로 좀 돌아봐 볼까 합니다. 재밌는 얘기들 많이 들어봤는데 또 다음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양한 국가에서 오신 만큼 자국의 여행지가 어떤 곳을 좀 추천할 만한 곳이 있을지 궁금한데 각자 추천하고 싶은 여행지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김은옥님부터 한번 추천해 주실까요? 네. 네. 제가 먼저 추천해 드릴게요. 여행하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설렐 거죠. 기분 좋은 일이니까. 그래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곳은 중국의 시안입니다. 시안은 저 그림에 나온처럼 시안은 중국의 고대로부터 지금 13개의 조대가 왕조가 시안을 그게 수도로 삼은 곳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 첫 번째는 가보한 곳은 백마용이에요. 백마용은 그게 진시황 릉묘를 지키는 8,000개의 조각상과 그다음 말 조각으로 이루어져서 세계 문화적 유산이며 세계 8대 불가사의 한 개에 속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안 성벽이에요. 시안 성벽은 현재까지 중국에서 아주 잘 보존되어 있는 고대 성벽으로서 그게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겠지만 개인적으로 진시황이 너무 대단한 사람으로 느껴져서 시안을 추천해요. 왜냐하면 진시황은 3천여 년 전에 이렇게 웅대한 거를 만들고 그리고 현재로서 세계 8대 불가사의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백마용, 하나는 만리장성 쌓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진시황 릉모가 현재까지 기술로서 아직 발굴이 못 되는 곳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진시황 때부터 그게 뭐다 그럴까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나라거든, 왕조거든요. 그때부터 황제라가 쓰고 그때부터 화폐, 문화, 도량형, 도로를 통일한 거라서 중국의 통일한 나라로 만든 게 기틀을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안은 뭐 아름다운 뭐 경치보다는 그 역사적 의미로 생각하면 진짜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역사를 뭐 책 한 권을 읽은 듯이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우리 중앙아시아를 많이 여행하셨던 우리 중앙아시아의 방랑자 주승용 선생님 어디를 추천하십니까? 네. 네, 저는 중앙아시아에 있는 키르기즈스탄에서 좀 살았었는데 그곳에 있는 이스쿨이라는 곳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또 거기에 가봤지 않습니까? 네, 저도 가봤습니다. 이스쿨 호수에. 네, 수영도 하셨어요? 수영을 비키니 입을 몸매가 안 돼서 못했습니다. 네. 저 이스쿨은 키르기즈스탄에 있고 세계에서 10번째로 큰 호수이고 주변에 5,000m가 넘는 설산에서 깨끗한 물이 내려와서 이루어진 호수라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대부분 키르기즈스탄 사람들이 좋아하고 자주 다니는 여행지인데 특히 여름에 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저쪽으로 그 휴가를 가고요. 우리나라 한국 사람처럼 뭐 휴가가 뭐 1박 2일, 2박 3일 이런 게 아니라 보통 뭐 일주일 아니면은 뭐 보름 이게 기본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래서 여름 되면은 다 휴가지로 가기 때문에 인사가 너 위스쿨 갔다 왔어? 언제 갈 거야? 이게 보통 다 인사이고 이제 그래서 여름에는 거의 그 관공서가 일이 안 되는 이런 수준이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만큼 이제 좋아하는 곳인 것 같아요. 저도 이곳에 가서 뭐 목욕도 하고 뭐 수영도 하고 해서
지금처럼 몸이 건강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야, 여러분한테 건강의 추천드리고 비결.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스쿨 호수를 가보신 적 있는 분 있으실까요? 저만 가봤군요. 역시 대단하십니다. 이 MC로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뒤에 있는 사진은 직접 찍으신 건가요?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 저기는 저는 없지만 저 같이 갔던 사람들하고 같이 찍었던 사진. 아 정말요? 와 이렇게 그래도 또 오래도록 여행을 가서 이런 데도 간다는 게 굉장히 좀 부러운데 어디 한번 또 이런 행복한 추억을 가진 여행지 얘기를 한번 이샤흘로님도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곳이 있을까요? 네, 저도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여행지가 물론 많이 있고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하고 이제 관광지들이 많이 찾는 곳을 세 곳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마르칸드에 있는 레기스탄 광장이에요. 여기는 옛날 도시였고 지금은 이제 타시켄트 도시였는 지금은 타시켄트인데 옛날 도시였어요. 이때는 이제 옛날 이제 왕들이 옛날에 여기 살았던 도시여서 역사적인 곳이에요. 여기 가 보시면 이제 우즈베키스탄 역사를 그대로 보고 느낄 수 있는 곳이고 두 번째는 타시켄트에 있는 아무르테무르 박물관 관광지예요. 여기도 옛날에 왕이 이제 아무르테무르 왕이 살았던 그 물건들을 가져와서 거기 막 박물관을 만들었고 그리고 거기 사마르칸 위에 있는 데는 음식도 그 사마르칸 그 우즈베키스탄 유명한 음식도 맛볼 수 있고 이제 여행 역사적인 다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에 있는 복보예요. 복보는 자연으로 이제 복보가 산 안에 산 저기서 흘려 내리는 곳인데 네. 이제 아래는 계곡이 있고 산, 계곡, 복보 다 한꺼번에 보고 있는 이제 자연의 곳이에요. 와 사진만 보더라도 네, 웅장한 정말. 폭포네요. 사진으로 봐도 장관입니다. 네. 여기 물도 좀 맛있고 공기도 너무 좋아서 거의 그 고향에 있을 때는 1년에 여름에 저기게 좀 날씨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는 좀 사람들이 엄청 많이 찾는 것인데 이제 지금은 너무 이제 좀 좋아지고 편해져서 겨울이나 여름 봄 이제 계절 상관없이 많이 이제 여행지 가고 있는 관광지입니다. 물맛이 좋아서 저는 특히 가보고 싶네요. 네. 예. 진짜 이번에는 우리 캄보디아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캄보디아는 뭐 워낙 유명한 관광지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금 새로운 곳을 한번 소개해 줄 수 있을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보통 사람들이 캄보디아로 여행 떠난다고 하면 대부분 앙코르와트를 먼저 떠오르지만 맞죠? 사실은 앙코르와트 외에도 가볼 만한 멋진 장소가 많습니다. 그 중에도 오늘 제가 추천해 드린 곳은 바로 카트만둘구리입니다. 카트만둘구리는 캄보디아의 북동쪽 위치한 주인데요. 프놈펜에서 약 380km가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카트만둘구리에는 57%가 원주민이 살고 있어서 그들의 전통과 문화를 직접 체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산과 숲 그리고 폭포가 어우러져 있어서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또 할 나위 없이 매력적인 장소입니다. 특히 그곳에서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데 어느 방향을 바라봐도 한 폭의 같은 그림 경치가 펼쳐져 있어서 피로가 맑음이 풉니다. 이 지역에 가시면 사진을 잘 찍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눈을 감고 찍어도 아름다운 배경 덕분에 멋진 사진을 남길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바쁜 지상에서 잠시 벗어나 푸르른 자연 속에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카트만둘구리입니다. 이번 여름 자연과 함께하는 여행을 떠나보세요. 캄보디아의 여름 시간을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올 주간은 캄보디아로
고고. 박수 한번 주세요. 와. 캄보디아 홍보대사세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요. 직접 나오신 것 같아요. 네. 아마 챗 GPT가 써준 걸 많이 외우시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네, 굉장히 외우신 게 대단합니다. 뭐 보니까 어디가 제일 가고 싶으세요? 저는 방금 이렇게 열심히 홍보해 주신 캔몬 둘키리 캄보디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죠, 가야죠. 가야겠어요. 네. 저는 물맛이 좋은 네. 우즈벡,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가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베스트 여행지 정보까지 좀 들어보면서 참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맞습니다. 문화 다양성에 대한 주제로 여러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사실 더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지만 이쯤에서 한번 오늘 함께 하신 소감 한 말씀씩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먼저 우리 은옥님부터. 옆에 있으니까 먼저 할게요. 네.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다양한 문화성의 이해에 대해서 진짜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그게 피부색, 언어, 문화가 다른 우리들은 한국의 구성원으로서 처음에 한국 생활을 적응하느라 진짜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도움으로 우리는 점차 한국에서 잘 적응하고 정착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는 틀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를 뿐이다. 다른 우리들 그리고 서로 다른 우리들을 서로 이해하고 더 융합하고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주승용님은 오늘 좀 어떠셨는지요? 네. 안산에 지금 안산 그 역에 가 보면은 이곳이 중국인가 싶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 선무동 떼골에 가면은 이곳 러시아인가 싶기도 할 정도로 네. 그 안산에는 지금 이주민들이 많이 있고 제가 보니까 5만 명 지금 이상이 된다고 하는데 이주해 오신 분들이 아직 뭐 언어라든지 문화의 차이 이런 걸로 인해서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또 그 오해가 또 선주민들과 관계에서 불신이 생기는 경우도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그 오해가 이해로 좀 바뀌는 자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 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승용님은 다문화 가족을 대표하는 남편이거든요. 그 나머지 가족들 대표해서 아내에게 지금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아내분에게 고생 많으신 아내분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카메라 보시면서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따냐 고맙고 사랑해 루블리집이야. 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집에 계신 남편분들이 다 동일한 마음일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박은진님. 예. 저희가 아직 한국말이 잘 못해서 여러분이 답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저와 같은 외국인들이 외국인 입장의 경험에서 여러분에게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직 부족하지만 앞으로 더 많이 배우고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며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샤흘러님. 네, 저도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들, 재미있는 여행지 소감들을 들어보니까 우리 항상 주변이 가까운 사람들한테만 관심 가고 만약에 우리 가까운 사람들 친구가 있으면 그 나라 문화, 그 나라 이제 여행지나 그런 거 관심을 갖는데 아는 사람이나 저기가 없으면 우리 관심을 갖지 않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아는 사람 말고도 주변에서 좀 씨앗을 넓혀서 좀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의 여행지, 그 나라의 좀 어떤 저기를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샤흘러님. 네, 패널 여러분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오늘 또 패널분들뿐이 아니로
여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또 소감을 들어보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뭐 그건 어렵지만 여러분께 함께 해주신 거에 대한 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집에서 마술을 따로 배워가지고요. 마술을 맹연습을 해왔습니다. 우리 이샤을로님 잠깐 저한테 마이크 좀 들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마이크를 한번 많이 들어주시고요. 준비해 오셨어요. 이 네. 자리를 위해서 맹연습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천 색깔이 무슨 색깔이죠? 검은색이요. 검정색입니다. 무지개를 다 섞으면 검정색이 됩니다. 근데 무지개는 본인의 색깔을 가질 때만이 더 멋진 색깔을 발휘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블랙 까만색이 아니라 각자의 빛을 발현하는 문화 다양성이 인정되는 그런 안산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집에서. 오늘 많이 준비하셨네요. 네. 오늘 많이 준비해 주셨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께 또 이렇게 다양함이란 건 어떻게 보면 우리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는 것 같고요. 여기에 우리의 존중이 더해져야지 그것이 빛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과 함께한 이 자리가 앞으로 우리가 다름을 좀 이해하고 이 다름이 함께로 나아가는 그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자님 어떠셨나요 오늘? 네, 오늘 정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앞쪽에 보시면 QR코드가 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셔서 카메라를 켜시면요. 휴대폰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QR코드에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해서요. 안산시 외국인 주민지원본부에서 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있는 QR코드로 설문조사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다양성에서 공존으로 상호 문화 공감 토크쇼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의 저는 아나운서 김유석, 송미영이었고요. 다 같이 한번 인사드릴까요? 일어나셔서.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